5월 11일 오늘장 분석을 해서 내일장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는 더블클럽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더블클럽의 김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입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입하. 뭐 여름에 들어선다는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저도 절기는 잘 모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절기의 대단함과 그 정확성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느꼈냐면요. 제가 방송을 끝나고 그 방송국에 나오면서 이동을 제가 택시로 합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전만 해더라도 그 방송 끝나고 나와서 이제 택시를 잡을 때 굉장히 주위가 깜깜했거든요. 물론 가로등이 있긴 하지만 전체 그 하늘 색깔이 굉장히 까만 색깔에서의 어두움이었었는데요. 7시 50분, 8시 즈음에 오늘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어둡지가 않더라고요. 어슴푸레 하긴 하지만 하늘에 약간의 그 빛이 있는 상태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7월, 8월이 되면 8시 반까지 주위가 어두워지지 않는 8시 반 정도 이제 어두워지는 그 절기의 흐름 매년 제가 겪고 있지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시골 출신이긴 하지만 농사를 짓는 집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꼭 때가 되면 비가 오고요. 꼭 때가 되면 바람이 불고 때가 되면 기온이 올라가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제가 팍스TV에서 지난 한 2, 3년 정도 시장에 있으면서 많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하락장도 무수히 많이 경험을 해봤고요. 상승장에 대해서도 진짜 무수히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하락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서움이 없습니다. 왜? 하락 이후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장,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의 장은 절대적으로 상승장에서의 중간선상에 있고 이제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일간 차트, 좌측에는 S&P고 우측에는 나스닥 그 선물 시장에서의 그래프입니다. 그림이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는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내려가고 있죠. 요 그림이고요. S&P는 요 그림입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 아니 내일 장에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의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제가 냉정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방에서 장중에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문자를 통해서이지만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해봤고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도를 맞았다고 하죠. 지금은 이제 뭐 부도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패 종목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업이 부도가 나서 상패가 되는 경우 최근 내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주식을 투자하다가 부도가 난 기업이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모나리자가 하나 있었고요. 물론 재상장된 거나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었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조그만 종목이었습니다. 부도를 맞아봤고요. 그리고 신용으로 해서 깡통도 나봤고요. 뭐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마진콜 당해봤고요. 캐시콜 직전까지도 갔었고요. 어려움 압니다. 그 무서움 압니다. 공포스러움 압니다. 내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고 잔고가 계속적으로 뚝뚝뚝 떨어질 때 그 무서움과 두려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가치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가치주 섹터의 종목들 움직임 좋습니다. 뭐 철강이니 조선이니 건설, 뭐 은행주들
최근 상황 하에서 이러한 장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상승 흐름에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을 어떻게 복구해서 우리가 계좌를 수익으로 돌려놔야 되겠죠. 고민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계좌에 비중으로 살펴볼 때 가치주 섹터의 종목보다 틀림없이 반도체나 전기전자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종목들이 월등히 많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일부 중소형 개별 종목 중에서도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단언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중소형 종목군에 대한 흐름은 주가를 추적을 해서 그 종목에 대한 개별에 대한 대응을 정확히 해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주력으로 가지고 계신, 또 많이 회자되고 거론되고 저희 방에서도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알고 있는, 또 추천도 드렸었죠. 반도체, SK 하이닉스, 전기전자에서는 L전자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가 하락 폭이 컸던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오늘 하락폭은, 그리고 지난주에 상승률은 좋았지만 최근에 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이외에도 만도라든지 기타의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여러분 계좌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을 제가 사서 올려서 수익으로 만들어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종목에 대한 저점과 그리고 방향성, 움직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틀림없이 여러분 계좌에 플러스로 만들어 드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해드리겠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의 장이 추세적으로 꺾인 상황 하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하였다라고 하면 저도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매도를 하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장은 틀림없는 상승 추세에서의 흐름입니다. 만약 제 얘기가 틀려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기회에서의 타이밍은 100%입니다. 준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저점에서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물타기를 하시고요.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 난 주식을 지금 현재 100% 폴로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실을 최소화한 범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한두 번 겪은 사안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이런 과정의 반복적인 업무적으로 저는 진행을 했었죠. 그러한 부분들의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금의 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한다라면, 제 얘기가 틀리고 하락 추세로의 방향성이 전환되었다고 한다라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시점, 타점, 상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빠집니다. 하지만 추세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가는 장에서의 흐름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모습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확스TV 방송 리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다 하지 못했던 얘기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히든 종목입니다. 장중에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지만 SOC, 또 인프라 투자 관련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종목은 삼성엔지니어링과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이 종목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외의 종목들도 몇몇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께 점검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의 그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버려야 되는 종목이라면 버려야 되는 거고요. 가져가면서 정확한 시점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의 장은 믿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에서의 상황을 계속 전파를 해드리고 있고요. 정확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빠지고 있고 우리 시장 정규장에서의 40포인트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긴 했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가는 장에서의 중간 과정에서의 쉬는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장은 최소한 7월, 8월까지 움직여야 되는 시점에서의 흐름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죠. 지수 3,000포인트 시점에서 지금의 이 그림,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에 대해서 완성을 하면서 지금의 장은 간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틀림없이 가는 장에서의 상황입니다. 잠깐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금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의 장은 좀 더 가야 되는 흐름에서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를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꺾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리와 그리고 고용 관련하여서는 주가의 고점을 잡는 포인트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고점 잡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께 몇 차례 드렸었죠.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면 금리 그리고 고용에 의한 시점은 기준금리를 3회 이상 올리는 시점이 시장의 고점이 나옵니다. 올 하반기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리고 내년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자체는 올해, 내년, 내후년 올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년에서 4년, 제가 볼 때 4년 정도 움직이는 시장이 나온다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사이클에서의 흐름은 세 번에 올렸다라고 해서 완전하게 고점을 찍고 추세가 완전하게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 과정 상황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한번 흔들리고요. 또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용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여러분께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제가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미국 완전 고용 시점이 4%입니다. 지난주에 28만 명 신규 취업자 수가 발표를 했고요. 미국 현재 6.1% 실업률입니다. 4%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찾아내는 구간에서의 펀더멘탈 접근법에 의한 포착점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 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통한 시점은 제가 해석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편안하게 이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더블클럽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또 시점도 포착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냥 계시면 됩니다. 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은 해석도 해드리고요. 내용도 분석을 해드립니다. 지금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 제가 팍스TV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지 못한 채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기관들이 주로 매매하는 공매도라고도 하고요, 프로그램 매매라고도 하고,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은 달리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칭해서 프로그램 매매라고 많이 합니다. 일부에서 알고리즘 매매라고도 하고요. 이 프로그램 매매는 선물과 현물의 이격에 의한 매매가 나오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이 어떠한 것인지는 여러분 혹시 아시겠죠? 이 부분까지는 아신다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소 종목 중에 200개의 우량한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바스켓에 담아놓고요. 이 종목을 대상으로 한 지수를 만든 것이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하고는 별도의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428,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3200 이렇게 나오죠. 종합주가 지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800개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을
계산식에 의해서 지수가 산출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800개 종목을 다 합산해서요 시총으로 나누어서 지수화한 것이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이게 3,200포인트, 3,300포인트, 3,100포인트로 표기를 합니다. 이 800개 종목에서 200개를 추립니다. 제일 우량한 종목 위주로 해서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하겠죠. 하이닉스 등등등등등의 우량주 대형주 종목군들을 순위를 매겨서 시총 비중으로 200개 종목을 압축을 하고요. 이 압축된 종목이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합니다. 200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주식을 살 때 이 코스피 200 종목의 개별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200 종목을 바스켓에 담아서 상품화한 것들이 ETF 상품에 많이 있습니다. ETF 상품을 삽니다. 주가지수 연계 펀드라고 하죠. ETF 상품을 외국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ETF 상품을 사게 되면 그 상품의 운용을 하는 기관들은 그 바스켓에 담겨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ETF를 매수하기 때문에 ETF에 담겨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선물 지수라고 있습니다. 선물 퓨처스라고 하고요. 선물 지수는 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미래 가치에 대한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년에 4번 만기일이 있습니다. 4번 결제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월이죠. 그럼 6월물 둘째 주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흐름을 추적하는 게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선물은 보통 미래가치 상품이죠. 6월이든 9월이든 12월이든 지금 현 시점보다도 2달, 3달, 5달, 6달 미래가치 흐름을 예측해서 움직임의 변화를 지수화한 상품이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당연히 이자율과 기간적인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아야 되는 게 정상시장입니다.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미래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자율이 포함되고 시간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상시장이라고 하고요. 정상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선물을 매도합니다. 스프레드, 이격 차이에서.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이죠. 코스피 200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정상시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로 매매를 합니다. 선물을 매도하고요. 정상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우량주 200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하다가 시장이 변화에 의해서 특히 어제까지 지난주 상황에서 정상시장이라고 하는 형태, 보통 우리가 정상시장을 콘탱고 시장이라고 합니다. 콘탱고 명칭입니다. 증시 용어입니다. 많이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콘탱고 시장을 정상시장이라고 하고요. 콘탱고 시장에서는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합니다. 근데 오늘과 같이 미국 시장 하락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선물 지수가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를 담을 때 주식을 동시호가에 순간적으로 많은 물량을 매도할 수는 없겠죠. 왜? 동시호가 시점에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타의 여타 여러 종목을 일일이 다 매도하는 것보다는 선물 단일 상품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매도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장 초반 순간적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순간적으로 선물이 급락하는, 선제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이 상황에서 선물이 빠진 상황에서 선물을 매수하고요. 반대로.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요. 선물 지수가 정상시장에서는 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장 초반 지수의 하락이 선물에 집중됐을 때는 선물에 대해서
매수를 합니다. 선물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요. 주식에 대해서 코스피 200 주식에 대해서 매도를 합니다. 이 매수와 매도가 장 초반에 형성이 된 이후에 연쇄 현상이라고 그러죠. 주식을 연속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주가 빠지겠죠. 선물도 같이 동행해서 빠집니다. 선물을 밑에 받쳐놓고 계속 삽니다. 매도하고 사고, 매도하고 사고, 매도하고 사고,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물량이 계속 출해되는 겁니다. 이거를 비정상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백워데이션 시장이라고 합니다. 백워데이션 시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시장이 이 백워데이션 시장 상황 하에서 주식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선물 매수가 부분적으로 받쳐놓고 매수를 하는 상황 하에서 종목별로의 하락이 점증 커지면서 계속적으로 낙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5%, 그리고 여타의 전기전자 관련 종목군들이 낙폭이 크게 확산되면서 주가가 크게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현상은 자주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 이런 현상에서의 과정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과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장중 내내,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똑같은 기계적인 범위 내에서의 이러한 운용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운용을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무위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아비트리지 거래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무위험 거래. 위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무위험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니까. 이 거래 자체가 위험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매매 가능합니다. 왜? 오늘 시장에서 상황을 놓고 보겠습니다. 선물을 매수합니다. 이 선물은 코스피 200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일 상품입니다. 똑같은 상품입니다. 이 두 개의 상품이. 선물을 매수하고요. 주식을 똑같은 금액에 대해서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차익이 있겠죠. 지금 보면 428.78이죠. 제가 장중에 캡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종가상에서의 상황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선물주는 427.70입니다. 대략 1포 정도 서로 간에 차가 있죠. 1포 정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정상시장으로 어느 순간에 이게 변화할 거이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스프레드가 벌어졌다가 좁혀드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요거를 기관 투자자들은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비정상 시장입니다. 벌어졌을 때. 정상 시장입니다. 비정상 시장입니다. 정상 시장입니다. 회귀합니다. 주가는 항상 회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고 다시 붙고 벌어지고 다시 붙고 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 과정에서 이 스프레드, 공차라고도 하고요.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벌어졌을 때 매도 매수하고요. 붙었을 때 스퀘어 시키면서 반대의 포지션으로 다시 매도 매수했던 걸 매수 매도로 전환하는 겁니다. 1포인트의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시장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선물이 다시 반대로 되겠죠. 이게 428, 이게 427이 됩니다. 그러면 위험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1포 이상 수익을 내는 겁니다. 선물지수로 1포입니다. 주가지수로 1포인트가 아니고요. 선물지수로 1포인트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위험 차익 거래, 아비트리지 거래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종가를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종가상으로 한번 볼까?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가 400 아까하고 거의 차이가 없네요. 12시 상황 하에서 제가 이 내용을 캡처한 내용인데요. 장중에 더 벌어졌다가 아마 종가는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끝났습니다. 428.77, 427.85. 좀 더 벌어졌다가 이 상황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거래에 의해서 오늘 장중에 기관 투자자들 1조 원 정도 12시 상황에서 매도를 했죠. 그리고 금융투자가 9,4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는 자기 계정의 매매를 일부 운용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전체 대부분의 95% 이상의 물량을 이 프로그램 매매에 한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매도는 다 프로그램과 연계된 매매입니다. 외유 투자자들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 보유 물량 청산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과 연계된 왜? 공짜로 돈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1년에 연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 대략 5%에서 7%의 수익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보통 조 단위로 운용을 합니다. 운용 자산이 조 단위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5에서 7%의 수익률이면 굉장히 큰 거죠. 위험이 하나도 없이.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의 자산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크레딧으로 거래를 합니다. 신용으로 거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하나도 투여하지 않고 연간 단위로 조 단위에 운용을 해서 500억, 700억 되겠죠. 500억, 700억을 한 팀에서 버는 겁니다. 차익거래 팀에서 버는 겁니다.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계속 매도가 나왔던 이유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그 매도였습니다. 이거를 흔히 공매도라고도 일부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매도 또는 프로그램 매매가 나왔던 부분에서의 물량은 선물옵션 만기가 있죠. 옵션 만기도 마찬가지고 이 만기 주간에 청산이 됩니다. 물론 롤오버 다음 월로 이전시키면서 운용을 계속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롤오버 차지 그러니까 롤오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자 비용하고 기타의 보관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선물옵션 만기일 날 대부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길게 끌고 가면 6월 만기까지 끌고 가는 거고요. 짧게 보면 이번 5월 이번 주간 내일 모레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옵션 만기일에 또 옵션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시키면서 청산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롤오버 하지 않습니다. 통상. 왜? 계속 끌고 가봐야 수익은 고정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1포인트가 서로 간에 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1포인트가 정상시장으로 와서 크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현상에서 요게 최대치입니다. 수익률이. 요 붙는 구간이 최대치입니다. 오래 가지고 가봐야 수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청산하는 겁니다. 요 줄어드는 과정에서. 수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 수익입니다. 벌어졌을 때 벌어진 만큼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가져간다고 해서 지수가 더 빠진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요. 요 벌어졌을 때 매수 매도를 역으로 들어가서 요 붙었을 때 청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딱 요만큼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요만큼이기 때문에 이걸 월물간에 오랫동안 보유한다라고 해서 수익이 확대되고 확장되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서 일정 시점에서의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청산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시점이고요. 최근 상황에서 동향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해서 좀 어렵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매매, 알고리즘 매매, 기관 투자하는 동향들은 요렇게 한다. 그냥
이런 내용이다 라는 정도 선에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범위를 늘려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오늘 시장의 하락과 종목들의 낙폭이 컸던 이유는 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5% 정도의 하락을 보였던 종목들이 이런 프로그램화 되어진 매물에 의해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바꾸어서 말해서 비정상 상황 하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모습도 나오겠죠. 이런 상황에서의 주식 매매 전략이 V자 반등에 의한 이 부분을 잡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왔던 부분이 반대의 포지션으로 스퀘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오늘 프로그램 매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정확한 금액과 수량을 제가 체크해보지 못했지만 집중적으로 아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코스피 선물과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 이 과정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벌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스프레드가 1에서 1.5포인트가 최대치입니다. 크게 빠질 때는 2포인트 정도 이 갭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 갭이 2포인트까지도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통상 1에서 1.5포인트입니다. 그러면 1포인트 이상을 벗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했겠죠. 그러면 요 과정, 좁혀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나오면 순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었던 매도 물량들이 다시 매수로 바뀝니다. 매수로 바꿔서 선물도 청산하고 주식도 청산해야 되겠죠. 오래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종목별로 이 V자 반등이 나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러할 거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서 시기를 잡아서 여기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이만큼 줍니다. 틀림없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SOC 투자 관련해서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던 패턴의 종목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23조 SOC 관련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지난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돈을 풀었죠. 개인에게 미국 같은 경우는 600불을 줬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600불 최근에 준 게 우리나라도 지난해 100만 원씩 인당 가구당 100만 원이었나요? 100만 원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 처가 아마 받았겠죠. 100만 원씩 얼마씩 준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작년 올해에는 현장에 자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었죠. 이제는 직접 투자가 아니고요. 간접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인프라 SOC 투자입니다. 시장에 직접 아픈 곳에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아픈 곳에 봉합을 하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회복실로 가서 그 사람이 다친 사람이 회복실로 들어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운동을 병행한다든가 아니면 아픈 부위보다는 아픈 부위 이외의 부분에 이제 치료를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한 몇 년 동안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도로, 항만, 그다음에 운송, 여객수단 요게 투자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아주 기본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교량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로 이제 주별로 연합국가이죠.
유니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단위 어떤 건설 교량 뭐 이런 그 토목 관련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그 정부 차원에서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그 투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된 교량도 많고요. 도로들도 제가 알기로도 그 하이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형태의 하이웨이에 중간에 이제 아스팔트가 패인 데가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진짜 많다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아스팔트가 패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복구하지 않습니까? 다음날 되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도 없고요. 그 패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방치를 하는데 그냥 방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편말 같은 걸 세운다고 합니다. 편말이나 이제 그쪽을 피해가게끔 하기 위해서 임시로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요. 상당 기간 임시로 조치한 이후에 이제 땜질 처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처방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도로 사정이 좋은 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 도로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관련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23조 원에 대해서 향후 3년 동안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미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한번 추적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뭐 오래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와 굉장히 많이 올라왔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한 3만 원 초반에서부터 여러분께 현대건설에 대한 건설주 관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3만 원, 뭐 3만 3천 원 이때였을 겁니다. 지금 5만 4천 원입니다. 물론 3만 3천 원, 5만 4천 원이기 때문에 한 대략 6, 7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하지만 전체 큰 흐름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정말 바닥이죠. 그러면 정말 바닥인데 회사의 상태는 어떠한지. 건설 업종 자체가 지난 10여 년 동안 움직임이 없습니다.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10여 년 동안. 왜? 건설 회사 자체의 경기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워낙 부실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10여 년 동안 그 부실을 충당하면서 부실을 커버하는 과정에서의 자금 회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건설 경기 기반으로 한 건설업체의 재무 구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익 개선치도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경기도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건설 종목군들이 최근에 완전하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긴 흐름에서 넓게 보면 아직 바닥입니다. 아직 바닥입니다. 이제 터닝 포인트 21일평선 월봉상에서의 모습을 보더라도 21일평선에 이제 터닝 포인트에서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제.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삼성그룹 내에서 홀드받는 그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엔지니어링도 그렇고요. 중공업도 그렇습니다. 삼성 계열사이긴 한데 삼성 계열사 같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도 그간의 그러한 형태에서의 기업이었습니다. 주로 하는 것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 경기장 여기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건설의 일종인데 이제 그 플랜트 건설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 처리장, 그다음에 발전소, 뭐 이런 기타의 기반 시설을 주로 건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이걸 플랜트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이나 멕시코, 중남미, 북미 이쪽에 많이 진출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 흐름에서 플랜트 사업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거의 10여 년 동안 건설 흐름과 동일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수준에서 고점 찍은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주가 하락과 기간 조정에서의 과정을 밟아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많이 올랐고요. 물론 저희가 이거 많이 오늘도 소개해드렸고 지난주에서부터 이 종목에 대한 어필을 해드렸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바닥권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시차를 두고 움직임이 나타날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사무개발입니다. 이 종목은 좀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도로공사하면서 그 중앙분리대 뭐 여러 가지 있는 고속도로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갓길 옆에 화단 조성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거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도 많이 하고요. 포장합니다. 현대건설이 도로를 건설할 때 저는 이제 문과에서 잘 모르겠지만 땅을 다지고 그리고 뭐 길을 뚫고요. 이런 과정에서의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아스팔트를 깔고 뭐 이런 과정에서의 업무를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대건설은 큰 흐름에서의 기획을 하고 디자인한다고 본다면 사무개발은 그 디자인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디테일을 더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업무를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내재 가치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썩 좋은 내재 가치 측면에서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당연 뭐 아직 그 10,000원 미만에서 흐름인데요. 최근에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오늘 단기 쉬어가는 그림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부에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지하화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한 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관심권에 두고 한번 주가 흐름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아까 보였던 삼성 엔지니어링과 비슷한 흐름에서의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이 종목이 과거에 원래 대우건설기계 이쪽 파트에서의 대우그룹 계열사였습니다. 그리고 대우가 IMF 이후에 회사가 이제 분해되면서 두산으로 넘어갔죠. 두산도 회사를 잘 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두산 그 회사 내용적인 측면에서 재정 상태 재무구조 측면에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되었죠. 현대로 잘 넘어왔습니다. 이제 크겠죠. 그동안도 회사 나쁘지 않았는데요. 현대로 오면서 더 부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측면에서도 장기간 소외받았고 침체되었던 형태에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다소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마찬가지 흐름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팍스TV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시장과 SK 하이닉스 전반에 대한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많으시죠? 틀림없이 제가 수익 만들어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이닉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려도 L생입니다. L생이고요.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서 흐름인지를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SK 하이닉스의 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큰 흐름에서 주가 모습을 판단해서 그려보면 이게 2016년도였습니다. 2016년도 주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최근에 올라왔죠. 긴 흐름에서 L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SK 하이닉스가 L생에 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요 자리. 너무 초기 국면인가요?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흐름이 20년입니다. 20년. 길죠. 긴 흐름입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L생의 요 시점이었죠. 한번 차트를 제가 축소시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게 2000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흐름으로 한번 비교 분석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흐름 어떠한지 요 흐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요 흐름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를 보기 쉬우시게 제가 짧게 한번 이렇게, 그리고 하이닉스도 좀 짧게 해서 흐름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그림이, 모든 흐름이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가는 다른 종목에서 또는 동일 종목에서 과거의 흐름이 미래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의 흐름이 또 다른 종목에서의 흐름과 교차하면서 동일하게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추세적인 움직임을 따라가 추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를 분석하고 차트 흐름을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주가를 우리가 예측하고 분석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물론 100% 흐름 자체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이 굴곡 과정에서 흐름을 제외하고요. 통상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바닥을 여기서 찍었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1차적으로 한 텀 상승을 줬고요. 한 텀 상승 이후에 주가가 추세적인 하락이 아닌 상황에서, 물론 LG성화 건강 이후의 주가를 모르기 때문에 추세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가격적으로 상황을 놓고 보면 13만 6,500원에서 대략 한 10만 초반까지 주가가 대략 한 30% 정도 하락을 했죠. 이 과정에서 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0일 이평선이죠. 이평선을 전후로 해서 지금 타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주가 수준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시게 되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제가 좀 이따 30%와 그 120일 이평선에 대한 흐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스킵해 두시고요.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더 보기 쉽게 20일 이평선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요 흐름이죠. 좀 두꺼운 60일 이평선은 요 흐름입니다.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20일 이평선 지금의 하이닉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 흐름입니다. 60일 이평선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요 흐름입니다. 요 흐름입니다. 보시면 요 흐름, 그러니까 주가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측면에서 해석보다는 이평선의 기울기와 각도를 해석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봉상의 흐름보다도 이평선의 각도 흐름 이후의 상황을 예측해서 판단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요 흐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가는 이렇게 물론 시간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2007년 1월이고요. 2008년 1월 1년의 시차입니다. 요 구간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하이닉스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주가가 하락할 때 추세적인 상승 흐름 내에서 단기적인 조정 과정, 일시적인 조정 과정의 모습을 보일 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죠. 상승이니까. 첫 번째는 고점 대비 30%의 조정을 받는다.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황금 비율 법칙에 의한 조정 폭입니다. 정확하게 just 30%라기보다는 30% 전후로 한 가격대의 조정을 받습니다.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0.38이기 때문에 1.6 38이 1.618이죠. 그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그 비율이 0.38인데요. 통계적으로 이제 주시장에서 활용하는 거는 30%로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판단하고 이 지수의 폭을 조정해서 이제 적용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안방의 크기나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은 요 비율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인간이 편안하게 그 보여지는 비율이라고 하죠. 30% 정도 조정을 합니다. 고점 대비. 그러면 지워버리고요. 15만 원입니다. 고점이. 15만에 30%면 얼마가 될까요? 3만 원. 4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4만 5천 원인가요? 15만 원에 4만 5천 원이 대략 4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만 5천 원 정도 되면 가격적으로 보면 11만 원, 11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이 나오겠죠. 지금 12만 3천 원입니다. 저점 가격권에 거의 들어왔습니다. 이 가격 수준이. 내일 한 번 더 빠진다기보다는 크게 빠져서 뭐 11만 원까지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15만 원에서 30% 가격이라고 하면 대략 12만 원 수준으로 판단해서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략 지금의 가격은 거의 저점 수준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오늘 장중 저가 수준에서의 가격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 과정에서 일시적인 조정을 보일 때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의 흐름은 120일 이평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약간 오해하시는 경향에서의 흐름들이 있는데요. 일부 종목은 이 120일 이평선을 딱 근처에서 찍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120일 이평선과 240일 이평선의 중간선상에서 저점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40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120일 이평선을 살짝 깨면서 흐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강한 종목들이 120일 이평선에 탁 튕겨서 올라가는 거고요. 일반적인 흐름에서의 상황은 120일 이평선과 240일 중간까지도 안 내려가고 살짝 깨는 흐름에서 튕겨져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가격이나 상황이나 전체 흐름도 측면에서의 그 모습을 놓게 되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정도에는 타점에 들어오는 겁니다. 딱.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 타점이 시점상으로 저가권에서의 흐름이 나오는 딱 찍고 V자 반등이 나오는 요 흐름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 저점을 찍어주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최근 상황에서 LG화학을 많이 말씀드리죠. 물론 LG화학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주가가 탄성이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미리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비교 분석을 많이 해드립니다. 이 가격이었고요. 100만 원의 가격이었고요. 100만 원에 30% 대략 되는 80만 원 이하에서의 이 저점을 찍어주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20일 이평선을 일시적으로 하회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입니다. 요게 타점인 겁니다. 이렇게. 약간 무딘 종목입니다. 무거운 종목입니다. 흐름 자체가 세게 나오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인 거고요. 좀 더 센 종목들은 이렇게 줍니다. 중간 과정 없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물렸거나 여기서 물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물타기 해서 요 시점에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여러분께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고요. 1번으로 SK 하이닉스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시점과 타점, 흐름 정확하게 잡아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이 분석법 외에도 다양한 분석법이 있습니다. 요 고점 라인 지선이 되는 부분에서의 상황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2차, 3차, 2중, 3중으로 이제 저점권이 요 가격이 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께 딱 타이밍이 왔을 때 물타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잡았어도 관계없습니다. 내 평단이 15만 원에도 관계없습니다. 비중 조절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잘 빠져나와. 물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기본이죠. 큰 흐름에서의 모습은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됩니다. 가져가야 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시장이 꺾인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빠져나올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 할 겁니다. 지수 한번 볼까요? 지금 지수 상황을 놓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블클럽에서 이 시장 걱정할 필요 없다. 전혀 추세적인 상승에서의 흐름이 깨진 상황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반대가 아니죠.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 깨졌습니다. 저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시황이라는 것이 물론 바뀌면 안 되겠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가 와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의 두 번의 상승장에서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흐름에서 나온 장이어서 모습입니다. 시장은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고점에서 꺾일 때 추세가 상승장 2004년부터 올라왔던 상승 흐름에서의 장입니다. 4년 올라온 장입니다. 이 장이 꺾일 때 어떻게 꺾이냐면요. 제가 요 흐름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죠. 역회된 숄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 살짝 높은 가운데서 추세적인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는 역회된 숄더는 바닥을 잡는 그리고 바닥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최바닥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역헤드 그러니까 머리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헤드 N 그리고 숄더 어깨란 말입니다. 역헤드 숄더형이 바닥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추세적인 바닥 상황에서 꼭 나옵니다. 꼭 반대로 추세적인 고점에서는 이쪽이 약간 낮습니다. 헤드 앤 숄더 이 사람 머리입니다. 왼쪽 어깨고요. 오른쪽 어깨가 좀 낮은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꼭 나타납니다. 2008년 고점을 찍는 상황에서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언제이냐? 지수가 꺾인다. 지금의 지수가 대략 이 구간일 수 있겠죠. 이 구간일 수 있겠죠.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팔면 됩니다. 여기서 팔면 되는 겁니다. 확인받고 여기서 정 못 팔았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기서 팔아도 됩니다. 그러면 2008년 상황에서만 그랬느냐? 세 번의 상승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쭉 넘어가십니다. 기간을 설정을 좀 넓게 하겠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상승장의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시점으로 여러분을 시간여행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80년대 가기 전에 기간 설정을 최대치로 해서
이게 시간 여행이 오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원래 나오는데 오늘 제가 작동법을 잘 모르는 건지 이 이전 단계에서의 상승장에서의 흐름이 지금 이 기간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9999 최대치로.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역헤드 숄더형이 항상 그 추세적인 상승장에서의 고점은 역헤드 숄더형이 나온다는 거죠. 추세적인 바닥에서의 상황도 헤드 숄더가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블클럽에서 바닥에서는 역헤드 숄더형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근 상황에서 바닥에서 역헤드 숄더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바닥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의 장의 상승 출발점은 이 10월 장에서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코로나로 급락했던 부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흐름이 바닥에서의 타점입니다. 여기가 지난 10월이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의 상승장에서의 흐름을 보더라도 쭉 가서 상승장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장 2004년도 흐름이죠. 왜냐하면 왜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이후에 이게 이렇게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만큼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오게 되냐면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주가는 항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속임수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가는 것처럼 하고 제꼈다가 다시 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이 과정의 모습이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는 것처럼 주가가 가는 것처럼 속임수를 주다가 여기서 꺾이는 거고요. 빠지는 것처럼 하다가 속임수를 주고 여기서 진짜 가는 겁니다. 이 과정, 속임수의 과정들이 항상 고점이나 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추세적인 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에서의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으로 와서 이 흐름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식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설령 지수가 완전히 꺾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전환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21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꺾인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과정에서의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럽니다. 이 흐름들이 꼭 나옵니다. 꼭 100%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더블클럽에서 얘기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고 꺾이는 추세로 전환이 됐다. 지금 아닙니다. 줍니다. 한 번 더. 틀림없이 줍니다. 그때 매도하면 됩니다. 그때 손 딱 털고 나오면 됩니다. 설령 약간의 손실이 추가적인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10시가 확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 흐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익 난 종목도 있고 하락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혀 걱정 마세요. 걱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메시지에 대해서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저는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